오늘은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해, 이것으로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아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 보면은 무엇보다도 건강 얘기하면은 혈액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피가 맑아야 된다. 피가 잘 통해야 된다. 또 척추가 곧아야 된다. 경추가 올바라야 된다. 자세를 올바라야 된다. 흉추, 요추 올바라야 된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척추와 관련해서 골반이 똑바로 서야 된다. 왜냐하면 골반은 척추를 받치고 있는 주춧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장기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자궁, 전립선, 심지어 직장과도 관련되어 있고 난소, 방광, 전립선, 다양한 아주 중요한 장부를 담고 있는 그릇이죠. 근데 골반이 무너지면은, 주춧돌이 무너지면은 당연히 기둥인 척추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골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때 골반이 무너진 경우는 대부분 골반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퇴골하고 이제 허벅지 뼈 있죠. 대퇴골과 골반을 연결하는 관절, 이 고관절이라고 그러죠. 이 고관절의 간격이 틀어질 때 좌우 밸런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잘못된 자세나 성장기 때 뛰어놀다가 다리를 다친 경우,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든지 친구들끼리 놀다가 다리가 우리 가랑이가 많이 벌어진다든지 이때 갑자기 벌어질 때 욱 하고 통증을 느끼지만은 곧 괜찮아진단 말입니다. 그때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탈구된 상태에서 즉 인대가 늘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활동하다 보면은 틀어진 상태가 유지돼 버리죠. 그러면은 안쪽으로 틀어지면은 고관절 내전. 되게 이런 경우는 X다리가 되고 바깥쪽으로 틀어지게 되면은 틀어지면서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고관절 외전 이런 팔자다리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게 되죠. 또 어떤 각도로 되냐에 따라서 골반이 앞으로 숙여지느냐, 골반이 뒤로 눕게 되느냐 이런 형태가 되죠. 골반이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은 골반이 섰을 때 골반의 위치, 좌우 수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척추가 우리 몸이 중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척추가 자연스럽게 틀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요통의 원인이죠. 그래서 허리가 아픈 사람은 전부 다 골반이 일단 틀어진 사람들입니다. 골반이 틀어지니까 이 골반이라는 뼈에 척추가 박혀 있는데, 척추가 있죠? 박혀 있는데, 요게 박혀 있을 때, 박혀 있는 뼈가 5번이고, 그 위에 있는 뼈가 4번이죠. 그래서 4, 5번이 꺾이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요통은 4, 5번이 꺾임으로써 허리 디스크라는 병은, 흔히 말하는 그런 병은 그때 4, 5번의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또, 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발 모양에 따라서. 근데, 발을 잡아가지고, 골반을 잡고, 척추를 잡고, 두개골을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뇌를 담고 있는 두개골의 형태도 어떤 전문가들은요, 두개골의 형태, 즉 머리는 여러 개의 뼈로 되어 있는데 그 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뇌 수액의 순환 문제, 뇌 자체의 기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발을 잡아서 골반을 잡고 척추를 잡고 두개골을 잡고 이런 개념이 있는 경우는 골반을 잡아서 발을 잡다. 사실 발의 문제는 골반의 문제일 수가 있고 골반의 문제가 발로 영향을 미치죠. 골반의 문제가 척추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두개골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죠. 심지어 여기를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개청골요법이라고 해가지고 두개골의 뼈를 정상적으로 맞춤으로써 목뼈를 바로 잡고, 즉 척추를 바로 잡고, 골반을 바로 잡고, 발까지 역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전문가도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손을 만질 수 있는 전문적인 테크닉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이처럼 척추 건강이 우리 몸을 받치고 있는 이 뼈의 건강이 골격을 형성하는 이게 중력과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틀어질 때 건물의 기둥이 틀어진 거나 또는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나 똑같은 거죠. 제 카톡에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픈 만큼 틀어져 있고 틀어진 만큼 아프다. 그것은 척추의 우리 몸의 이 골격에 관한 거거든요. 척추를 통해서 척추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해줄 기둥뿐만이 아니라 뇌와 우리 몸통, 사지 말단의 각 부위를 연결하는 중요한 신경 통로가 되죠. 명령 체계, 명령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정보를 위로 전달하고 또 위에 있는 정보를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해서 상호 교환하는 통로가 중요한 통로가 척추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어쩌면 나머지 혈액이나 근육들은 이것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또 우리 소화기관은 이것들을 유지해서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시스템이라고 봐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된다. 운동을 한다면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혈액순환을 시킨다는 얘기죠.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근육을 단련시킨다는 얘기고 이 근육은 뼈를 붙잡고 있고 그래서 이 운동은 정체된 자세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한쪽으로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임파순환. 사람들은 혈액순환만 얘기하는데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흐르죠. 임파순환은 임파관을 통해서 흐르고 임파관을 흐르는 임파액을 3이라고 하면은 혈관을 통하는 혈액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대 3이라는 양으로 우리 몸을 흐르고 있죠.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심장이나 또 근육의 자극을 통해서 이게 흐르죠. 일부 동력원이 있다는 거예요. 순환시키는 동력원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혈액이 심장의 힘으로만 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혈관의 힘으로 돌죠. 혈관이 빨아당기면서 혈액을 돌리는데 심장은 거기에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미약한 이렇게 도와주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고 실제로 혈액순환은 모세관 운동이라 해가지고 앞에 있는 혈관에서 조직의 혈관이 뒤에 있는 혈액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내면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럼 모세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동력원. 그렇지만 이게 동력원이 심장이란 동력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임파순환은 별도로 임파를 돌려주는 동력원이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죠. 임파순환은 온전히 근육의 운동과 이것들을 흐르는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측정할 수 없는 기의 흐름이 있죠. 전기의 흐름이죠. 이것에 의해서 이게 특별한 어떤 장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게 스스로 흐르는데 우리에 있는 생명력에 의해서 흐르는데 이때 근육을 자극해줘서 근육을 움직여줘서 그것들이 혈액과 마찬가지로 펌핑 작용을 하면서 순환을 시켜주죠. 그래서 오래 누워있는다든지 하면 임파가 정체돼서 막히고 경락이 막혀서 굳어지고 특히 임파는 우리 몸의 하수관이라고 할 수 있고 혈관은 우리 몸의 상수관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영양이 흐르고 여기는 영양의 일부 영양, 특히 지질 성분이 흐르고 그리고 노폐물을 흐르는 하수관이죠. 이게 막히면은 이 지질과 이 노폐물들이 뭉쳐서 우리 몸을 굳게 만들죠. 물론 혈액이 잘 돌아야 혈관의 흐름이 원활해야 임파의 흐름도 원활합니다. 어느 하나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건 없어요. 이처럼 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죠. 근데 운동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근육과 근력을 키우는 쪽으로 지나치게 운동 예찬론자 이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일부러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피트니스 클럽 같은 데서 근육을 키우는 이렇게 근육 곳곳을 키워주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겠죠.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밤에 하는 것은 안 좋죠. 사람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과로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적절한 활동, 자극, 퇴화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해줘야지 이거 일부러 불리기 위해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 그것은 몸에 많은 활성산소와 근육의 염증을 일으키면서 그것은 결국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그것은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뿐만 아니라 결국 심장의 관상동맥경화도 일으키게 되고 결국 근육을 많이 키우신 분들이 결코 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또 체온이라면 체온. 좀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체온이 면역이다. 또 그렇죠. 건강을 얘기할 때는 면역이다. 운동을 하면 면역이 높아진다. 몸이 따뜻한 면역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1도씩 상승할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이 5.6배에서 20배 상승한다. 많게는 300배까지 상승한다. 이것은 면역이 되기도 하지만요. 사람에 따라 이제 표현만 다르지만 이것은 체온 1도 상승 때 우리 몸의 효소 활동, 백혈구 활동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것을 곧 우리가 면역이라고 보면은 면역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뭐 전문가들은 또 그렇죠. 1도 상승할 때 면역력이 40%, 뭐 1도 떨어질 때 면역력이 40% 떨어진다, 뭐 60%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몇 퍼센트, 10%냐, 60%냐, 90%냐, 5.6배냐, 20배냐, 300배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체온이, 온도가 우리 몸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체온 유지를 잇는 거죠. 위에서. 우리가 또 겨울철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옷을 사요. 체온 유지를 위한 거죠. 우리는 체온이 떨어지면 죽어가고 체온이 정상 체온을 유지할수록 우리 몸은 건강하죠. 지나치게 높아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 몸의 일부 조직이 체온이 약해지면은 이쪽의 체온을 높여주기 위해서 열을 올리다 보면은 정상적인 조직의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때 열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열이 있는 것은 몸 어딘가에 차가운 곳이 있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죠. 방의 윗목이 차갑습니다. 그러면 윗목을 따뜻하게 하려면 불을 더 많이 떼야 되죠. 그러다 보면 아랫목은 뜨거울 수 있는 거죠. 그 아랫목이 뜨거운 것을 우리는 열을 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불을 지피지 않으면 윗목은 영원히 냉랭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열을 가하면서 순환이 안 되는 곳, 즉 윗목, 열이 전달되지 않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사실상 디톡스고, 그래서 통로를 열어주는 거죠. 뭐 비우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통로를 열기 위함입니다. 순환을 하기 위해서. 무슨 순환이냐? 체액의 순환이죠. 체액. 임파액과 혈액의 순환. 임파액과 혈액 순환이 되면은 조직액, 세포와 세포 사이, 또 세포 속에 있는 조직액이 있죠. 이 조직액도 정상적으로 순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들은, 세포를 포함한 모든 조직들은, 또 흐르고 있는 모든 체액들은 모두 다 그것에는 근본적으로 기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해지면 묽어서 점도가 떨어져서 잘 흐르고, 차가워지면 끈적거리죠.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빠르게 되면 차가워지는데,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우리 몸이 혈액순환이 빠르면 계속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아서 피부 속에 있는 차가워진 혈액이 내부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내부 온도가 차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가운 곳에, 기온이 낮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피부를 닫게 되고 모세혈관들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외부의 차가운 기운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서 내부 온도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워지면서 혈액이 끈적거리게 돼 있어요. 점도가 높아져서 순환이 더디되도록, 느리게 되도록. 그래야 속 체온을 안 뺏기게 되는 거죠. 따뜻한 곳에 갔어요. 더운 곳에 갔어요. 혈액이 위로 뜹니다. 혈관이. 떠가지고 더워진 곳에 내부에 열이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방출하기 위해서 라디에이터 형태로 해가지고 방출하기 위해서 순환시켜서 열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죠.
그러려면 피가 묽어져야 되죠. 점도가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의 피는 자연스럽게 차가우면 끈적거려지고 따뜻해지면 묽어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산성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차가워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야, 혈액순환이 더디돼야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산성화됩니다. 혈액이 산성화되면 혈액이 산성화되면 혈액이 끈적거려져요. 건강해지는 약알칼리 식품들을 많이 먹게 돼서 혈액이 약알칼리화가 되면 우리 몸에 열이 충분히 발생되게 됩니다.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 작동해서 열이 되니까는 이게 혈액순환이 잘 돼서 내부에서 생산되는 열을 자꾸 밖으로 빼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몸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산성화된 사람은 몸이 차가운 사람이 되죠. 혈액이 산성화된 사람은 몸이 차가워지면 몸에 특히 상하체 부분에서 하체 부분이 차가워지게 되면 이쪽이 더 끈적거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열을 위로 뜨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상체는 열이 따뜻해서 자꾸 이쪽으로만 피가 돌게 돼서 얼굴이 벌개지고 땀을 흘리게 되고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몸이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체온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체온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요. 똑같이 발 모양, 또 영양 상태를 가지고 영양소가 중요하다. 당연히 영양소가 중요하죠. 그래서 뭐냐면 영양학이라는 게 나와 있고 수많은 비타민제가 있고 그리고 비타민제 등 건강식품들이 있는 거죠. 이 영양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건강식품만 먹게 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영양을 먹어도 막혀 있으면은 안 되고 영양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피를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척추가 올바라야 근육이 경직되지 않고 몸의 좌우 균형이 맞춰서 특정한 근육이 경직됨으로써 특정한 혈관이 굳어지게 되고 그러므로써 그쪽은 혈액순환이 막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이 좌우 혈액의 질이 다르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왼쪽에서 피를 뺀 피와 오른쪽에서 피를 뺀 피가 질이 달라요. 그리고 좌우의 온도가 달라요. 좌우의 몸 우리가 완전 대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우의 근육 발달 상태가 다르듯이 좌우의 혈관 상태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양 상태, 영양학이라는 게. 그 다음에 물.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체액이 70%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많이 먹어서 이걸 순환시켜줘야 된다. 옳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우리 몸을 순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물이 들어가는데 순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물을 집어넣으면 넘치기밖에 더 하겠어요? 이게 부정이고 물만 먹으면 화장실에 가야 되는 이런 좀 웃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웃기는 일이네요. 웃기지 않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몸은 물이 필요할 때 갈증으로 나타나게 되고 갈증이 나타나면서 체액이 부족해지면서 우리 몸에 열이 쌓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 내부에 열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즉 백혈구나 효소 활동들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짧은 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자극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물을 부어서 충족시켜주고 근데 우리가 물을 먹는다고 할 때 자꾸 정상의 순수한 물, 깨끗한 물, 충분한 미네랄이 있는 물을 먹지 않고 자꾸만 커피나 홍차나 매실이나 이런 음료들, 그러니까 감미된 음료들, 녹차랄지 이런 것들, 차 종류를 많이 마신다든지 이름으로써 오히려 이뇨작용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과 관련된 잘못된 건강 상식들 또 공기, 맑은 공기는 당연하죠. 공기 없이는 산소 없이는 5분을 살기 힘드니까요. 화재가 나면은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이미 발생된 이 유독가스에 의해서 먼저 죽죠. 그 다음에 타게 되죠. 그처럼 공기는 산소는 5분, 숨 안 쉬고는 5분을 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물 없이는 5일을 살 수 있고요. 영양소 없이. 자, 음식이죠, 음식. 그래서 어떤 데는 음식이 중요하다. 내가 먹는 음식 당연하죠. 음식이 내 몸을 만드니까요. 그렇지만 음식 없이는
음식 없이 우리는 50일 이상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식품, 건강식품 없이는요 50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우리가 건강을 바라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서로 연결시킬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이런 쪽에 말씀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이걸 서로 연결시켜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체온이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되고 혈액순환이 되면은 근육이 잘 유연하게 움직여지고 근육이 굳지 않죠. 그래서 어디죠? 근육이 좋게 되고 근육이 유연해지면 척추에 틀어짐이 없게 되고 그러면서 발 건강이 되고 혈액순환이 되면은 림파순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몸 내부가 따뜻해져서 영양소 소화를 통해서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물순환 잘 되고 그 다음에 폐 기관지 쪽이 충분한 기능을 해서 우리가 비록 오염된 공기를 마시더라도 정화 능력이 뛰어나게 되고 다 서로 연관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경직되면은 혈관이 경직되고 체온이 낮아지고 호르몬에 문제가 오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모든 건강을 호르몬의 균형으로 보는 거죠. 당연한 거죠. 호르몬은 자율신경계에서 지배한다고 보면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장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병은 장이다. 장, 영양 이런 것들은 소화와 관련된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 몸의 건강은 독소 축적이다. 외부 환경 속에서 나오는 화학적 독소들, 내부 소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속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발생되는 내부 독소들, 매연들이죠. 이것들이 잘 배출돼야 되는데 배출되지 않는 것이 병이다. 피부, 특히 우리는 호흡을 폐로만 하는 줄 알지만 피부로 많은 호흡을 하니까 피부가 막히면 독소가 축적이 된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요 피부가 막히는 것이 암의 원인이 피부가 막혀서다. 피부를 통해서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수많은 우리 몸의 내부에서 발생되는 가스가 피부를 통해서 나가죠. 그래서 사람마다 몸 냄새가, 살 냄새가 다른 거죠. 그것들이 잘 빠져나가줘야 한다는 겁니다. 호흡을 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자료를 봤더니요, 우리 몸에 입, 코, 눈, 여기 구멍만 남기고 모든 부분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페인트로 발랐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분 이내에 질식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지 폐로만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인이 성장이 되지 않으니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못 찾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되죠. 근데 사실 이것은 어느 것 하나 독자적인 봐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상호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몸 속에 서 있는 거죠. 우리 몸.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새끼손가락을 꼬집었어요. 그러면 이 꼬집은 것을 그러면은 이 새끼손가락만 아느냐? 내 몸 전체가 알죠. 모른다고요. 갑자기 바늘로 콕 찔러봤어요. 그러면 발가락까지 움직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래서 우리 몸은 어느 거 하나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서로가 서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요. 새끼손가락 하나 다쳐보세요. 오른손이 감싸고요.
이 팔이 감싸고 혹시라도 여기 다칠까봐 뇌에서부터 온 전신이 긴장하면서 이놈을 보호해요. 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왼손은 왼손이고 오른손은 오른손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이 감싸고 걸음걸이도 조심하게 되고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초긴장 상태가 되죠. 우리 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 문제가 될 때 전부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단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다른 분들한테 이게 이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자 이거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 영양에서부터 피해 원료가 되고 모든 것, 온도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매일매일 먹는 게 의미해. 그래서 아주 단순화시키자는 얘기죠. 지우고요. 이 모든 것은 먹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것, 마음, 공기, 물, 음식, 그리고 기타, 보조, 영양소. 이것들은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죠.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 근데 이 현상은 이 5가지 요인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건강을 바라보면 굉장히 쉬워지고 다른 분들에게 이해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굳으면 몸도 굳고 생각도 모든 게 굳어지죠. 소화기관도 굳어져요. 혈관도 팽팽해지고 긴장하고 우울하든지 긴장하고 있다든지 화나면요 소화가 안 되죠. 피는 빨리 돌게 되고 혈관은 좁아지게 되고 근육은 경직되게 되고 머리에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머리는 피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부정적인 미워한다든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하면은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급격하게 에너지 즉 급발진을 하게 되죠. 그때 악셀레탈 급발진하면 매일이 많이 발생이 돼요. 불안전 연소가 돼서 우리 몸속의 에너지가 이걸 해결하려면 스트레스 받을 때 급발진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산소가 필요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불안전 연소가 돼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뇌, 콩팥이, 간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공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음 막는 방법, 공기를 어떻게 마시느냐, 구강호흡이 문제가 된다고 했죠. 정상적인 상태, 안정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일상생활에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코로 숨을 들이셔야지 입으로 숨을 들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 숨을 들이쉬는 순간 목구멍 편도, 인후가 건조해지면서 거기에 점액이 마르게 됩니다. 점액이 마르게 되면 바로 외부 미생물이나 바이러스가 점막에 붙어서 내부로 침투하게 되는 구실을 다리 하나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셔라 겨울철에 코로나 예방을 하려면 스스로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물을 계속 마셔? 물을 계속 마시면 몸이 차가워져요. 중요한 것은 입이 목구멍이 건조해지는 것은 입으로 숨을 드실 때 건조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강호흡을 조심하고 하지 않도록 습관화시키고요. 코로 호흡을 숨을 들이시도록 겨울철에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산을 등산하게 되면 헥헥거리면서 입으로 구강호흡을 하고 가게 되면 당연히 목이 붓고 다음날 감기가 올 수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왜 감기 잡게 되냐면 맨날 뛰어다니니까 입 벌리고 뛰어다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마스크가 굳이 도움이 된다면은 뭐였지?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마스크 통해서 숨을 쉬기 때문에 뱉은 숨이 아직도 습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습기를 다시 또 들이쉬게 되니까는 이제 이렇게 건조가 덜하게 되죠. 그래서 공기 먹는 거, 숨 쉬는 거, 그다음에 물 먹는 거, 갈증 날 때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 먹는 양이 다르고 물도 똑같이 먹어야 되고 음식도 똑같이 먹어야 되고 마음도 똑같은 마음을 먹어야 되고 말이 되는 소리니까 이게. 그래서 모든 건강에 대한 답안지는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